안녕하십니까. 합격 신화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대입 자소서 소개 강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예. 오늘 뭐 설명회도 있고 해서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자, 2부 순서 실전 강좌입니다. 그 자기소개서 1번 항목부터 자율문항 4번까지 해서 공통 항목 1번부터 3번, 4번은 이제 자율문항이죠. 대학마다 이제 자율문항이 있습니다. 요 2부 강좌부터는 이제 펜을 사용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빨간 글씨로 써놓은 이유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배우고 느낀 점. 자, 2번 두 번째 있는 항목은 사실은 1번부터 3번까지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3번까지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강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러니까 이건 뭐와 관련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교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뭐 이런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거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학업 발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학업 발전성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 나갈 것인지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죠. 학교생활 기록부 8번 항목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어떤 교과목을 제시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뭐 당연히 모집 단위, 제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과목을 소재로 글을 진행해 나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공계열 같으면 뭐 당연히 수학, 과학 과목이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일부 순서에서 잠깐 봤다시피 그 8번 항목의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봤을 때 반영 자체도 사실은 이공계열은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교과 과목의 점수가 5등급이든 뭐 좋지 않든 5등급 더 이상 더 내려가도 사실 그거보다는 수학, 과학의 점수가 어느 정도냐. 뭐 그것을 이제 가장 중시하는 거죠. 당연히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외국어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학과 학생의 경우는 역사 과목 점수가 일단 가장 중심적이죠. 역사학과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수학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으면 좋겠죠. 수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통계학과라든가 이런 경우 경제학과라든가 뭐 경영학과라든가 뭐 이 문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고 특히 뭐 경영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영어 교과 과목도 어떤 그 학습 과목의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얘기해 보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란 부분에서 보면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했다. 그러면 그 진로에 맞게끔 맞는 학습을 심화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과 과목과 관련 지원 모집 단위하고 관련 있는 교과 과목을 잘 써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드러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근면성이란 부분과 성실함, 뭐 열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원인 분석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 뭐 어떤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학습 효과가 떨어졌는지를 분석해보는 그런 부분도 자세도 중요하죠. 그다음 지적 호기심, 뭔가 궁금해서 더 찾아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좀 탐구를 유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좀 창의적인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강조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 일부 순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과목에서 이제 상승 그래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 상승 그래프를 위해서 나의 노력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학습 경험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의 어떤 성적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공을 해보면 상위권 학생은 사실 더 올라갈 성적대가 없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어떤 식으로 유지했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중하위권 학생이라는 것은 성적 향상된 부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향상된 부분을 글의 소재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당연히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과목 중에서 성적이 향상된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적 향상된 부분이 전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꼭 향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원하는 모집 학과와 관련된 과목이 1, 2,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이것도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같은 방식이겠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과정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단을 가면 어떻게 천자내외거든요. 천자내외 구성을 하려면 3단락 내지는 4단락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 아까 말씀드린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1학년들은 어떻게 쓸 거냐. 성적 부진이 이제 일단 나와야겠죠. 성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성적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성적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그럼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란 게 걸렸다면 감기가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 아니면은 뭐 또 추위 때문인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이 원인이 분석이 돼야지 뭡니까? 해결 방안이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무작정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분석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내 성적을 잘 분석하고 교과 생활기록부에 대한 1번부터 10번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진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 사고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런 원인 분석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실천 행위가 있어야 되죠. 바로 이 노력 행위라는 것은 실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력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래서 그 실천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거고요. 이 결과물을 토대로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써야 됩니다. 간략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문단 정도는 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인내심을 배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등등 있겠죠. 더불어서 학업과 학교 생활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내가 대학에 입학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뭐 인내심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전공 과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써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앞에 이제 그 논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부분을 뽑아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야 될 건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사회복지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똑같이 쓸 수는 없죠. 똑같이 써서는 안 되고요. 이 똑같이 쓴다면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게 그 동일한 항목을 다 골라내는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교과 학습에도 충실하고 체험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자, 적극 참여했다는 얘기를 또 쓰고 있죠. 그리고 인문계열을 지망하면서도 띄어쓰기 틀렸네요. 그죠? 교내 과학 탐구 보고서 대회. 자,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과학탐구보고서 대회, 교내 과학경시대회 등에 참여하고, 자, 다 교내 문제입니다. 교내. 교회 거 쓰면 아시죠? 예. 아예 그 채점 자체에서 제외되거나 감점되거나 뭐 0점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과학자 강연도 경청할 만큼 다방면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이 학생은 문과입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탐구보고서라든가 경시대회든가 과학경연도 들었다. 이거는 뭐야? 학습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열정적 자세를 강조하게 쓴 거죠. 하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 하지만이라는 접속을 쓰면서 뭘 써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언급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교과 학습과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교과 공부를 할 때 수학은 이거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뭐 서울대라는 건 얘기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수학은 저에게 어떤 수학 과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과라도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또 수학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힘들어서 문과를 갔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기숙사 학생인데 쉬운 문제도 틀린다는 수군 그림이 틀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 학교 학생이 전국구 모집 단위의 고등학교를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죠. 차사근거 자립형 사립고나 그죠? 뭐 이런 학교에 있음을 은연중에 뭐 밝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생활기록부가 제시되면 당연히 알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기숙사 학생이면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쉬운 문제 틀린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속상하기도 했고 시간이 많이 드는 수학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자신의 어떤 약점, 취약점이죠. 취약점. 그리고 학과 교과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고 저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 수학 스터디를 조직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 노력 행위겠죠. 자, 원인은 나왔습니까?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체험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내가 학습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터디를 조직했고요. 친구들과 설명을 하며 원리 증명 방법에 대해 토의했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스터디를 만든 것 자체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 구체적 방법으로 원리 증명 방법을 토의했다. 자, 오늘은 1월 12일인데 올해 중에 가장 추운 것 같다.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돈 많이 벌어서 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교내 축제 수학 탐구 부스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게 됐습니다. 자, 한 3가지 정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딱히 뭐 이렇게 독특하다거나 뭐 이 학생만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뭐 흔한 애들인데 구성 자체는 탄탄하죠. 좀 더 가볼까요? 한편 저는 진로인 복지 분야와 관련한 활동도 스스로 해나가서 자, 뭐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복지라는 자신의 어떤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복지 분야로 진학한 선배들이 없어서 동아리 활동, 관련 분야 탐구 등 모든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계획을 한다거나 자기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관련 서적과 논문을 찾아 읽고 자, 이런 것들은 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란에서 좀 확인된다면 더 좋겠죠. 복지 현장에 찾아나가 직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열정이라 볼 수 있어요. 직접 찾아나가서. 또한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 활동도 했네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요 앞에서는 이제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얘기했다면 이 다음부터는 뭡니까? 비교과적인 부분이죠. 자,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라고 했는데 학업에 기울인 노력은 지금 수학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짧다는 생각이 없잖아 들기도 합니다. 좀 구체화는 됐어요.
자, 학습 경험이라고 해야 돼. 이건 꼭 학습 경험이 교과와 관련된 거냐 아니면 비교과적인 부분도 사실은 자신의 전공 진학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면 또한 친구들과 원만한 걸, 자, 학생회 활동을 했다, 뭐, 동아리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서면에 이런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용으로 나가겠습니까?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뭐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또 구체적 실천 노력을 얘기한다거나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게 됐을 때, 그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단 뭐 합격자들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이건 서울대 사례 중에서 약간 논제가 좀 달라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력을 향상시키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뭐 거의 똑같죠. 지적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얘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위치네요. 저는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뭔가 향상을 위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쪽을 다시 가서요. 자, 두 가지 방법을 썼다고 했어요. 첫째는 독서를 하면서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독서와 질문의 방법을 선택했다. 자, 메모가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질문은 살아 숨쉬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입니다. 이 둘은 각각의 단점을 보충하며 제가 가졌던 호기심을, 자, 호기심, 지적 호기심,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메모하고 질문한 습관을 들이게 된 것은 입학 직후 교내 학술 동아리에서 유례없는 지적 충격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자, 학술 동아리 활동했던 얘기도 나오고요. 이걸 뭐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지적 충격을 받았다. 자, 이런 메모라든가 독서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토론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갖가지 철학적인 주제들을 놓고 동년배들의 유창하게 논변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 읽은 것이라곤 고작 신문과 소설 몇 편이었던 저에게, 자, 이게 뭐 자신의 어떤 불리한 부분이었다거나 학습에서 문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저에게 선진사장은 충격적이고 무식해 되는 자신을 돌아보게 자성찰을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때 저는 맨 땅에 헤딩으로 이런 표현들은 일상적 용어인데 철학에 입문했습니다. 일단 그 친구들이 읽었던 책들을 따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주체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노력이죠. 낯선 텍스트들을 독파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고 모르는 부분에 표시를 남기던 것이 저만의 독특한 메모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메모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게 상당히 세부적이에요. 메모 방법 세부적이다. 첫 번째는 강조하는 메모입니다. 두 번째는 묻는 메모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거나 다른 매체에서 정보를 찾아 깨달아야 하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지적 호기심이 상당히 강한 학생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죠. 마지막은 감상을 정리하는 메모입니다. 영감, 관련 경험, 저자, 이런 것들은 자질이죠. 자신이 학습을 하는데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상당히 세부적이다.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 경험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번 첫 번째 학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단 뭐 특정 과목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좋은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학부입니다. 문과 계통만 주로 썼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이제 교과 과목을 과학이나 수학 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자소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자소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모의고사 고등학교 올라서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됐고 그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표준 점수, 표준 편차 뭐 이런 개념을 보게 되었답니다. 어떤 학생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인데 그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잘 궁금하기도 하고 모르겠고 해서 수학생을 찾아가고 이해하고 뭐 그래서 원래 1학년 교과 과정보다 더 뒤에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성적표라는 매개를 통해서 학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학생이 이제 통계학과를 또 지원하려고 했던 거죠. 문과 학생이었는데 그런 점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 이제 단순하게 단편적인 얘기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나 또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봤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 거니까 보겠습니다. 자, 경영학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경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지만, 자, 이 학생이 왜 생겼는지, 관심이 왜 생겼는지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 교과 과정에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자, 이런 경우 많죠. 예. 지방의 일반고에서는 경영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할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특히 포항 지역, 제가 포항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자, 혼자서 생글생글 신문, 자, 이건 뭐 매경 신문이죠. 자,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는 학생들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게 뭔지, 무슨 매체인지. 조선일보 비즈와 같은 신문과 경영학 관련 도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걸 관심, 그러니까 없는 교과가 학교에 개설되지도 않은 교과 과목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직접 뭔가 자기 주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실생활에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됐으면 예를 들어 자 얘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구체화 시키는 거죠. 내가 실제로 했던 거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제품이 우선 이게 독서 제재를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상당히 관련지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수 서울대 필수 도서도 있죠. 필독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목과 관련된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그 독서를 꾸준히 해 가시는 것은 자소서라든가 대학 교 종합전형 응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제품이 우수하여 광고가 약함에도 성공한 사례와 제품이 우수함에도 광고가 약해서 빛을 보지 못한 사례를 생각해보고 이를 주제로 생글생글 신문의 청소년 기자로서 이런 활동이죠. 자, 외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고가 상황에 따라 효과가 이런 것들은요. 학교장 허락을 득한다는 취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무조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학교 담당 교과 과목 선생님 또는 담임선생님 허가를 다 득한 다음에 생기부에 올려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광고가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소수의 소비자를 주목시킬 제품의 개발이 중요함을 알았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에서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학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뭐 광고 마케팅이라는 이런 일종의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독서를 통해서 뭡니까? 자기가 어디 지원할 건지, 전공을 뭘 할 것인지, 진로에 대한 탐색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건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학업이죠. 경영학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이렇게 출발된 겁니다. 평소에 흥미가 있었던 영어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요. 교과 과목으로 연결하죠. 그러나 1학년 내내 영어 내신은 2등급이었습니다. 자, 2등급은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내신 시험지를 분석해 보니, 자, 이게 무슨 노력이겠습니까? 이유를 찾는 거죠. 알게 됐습니다. 문법과 구문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지 않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문법과 구문을 못한다.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고치기 위해, 자, 아주
논리적으로 그대로 딱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취약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전치사나 전치사 하나까지 선생님께 질문하고 문제 해결 방안이죠.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이렇게 선생님은 질문합니다. 또 문법 노트, 구문 노트를 만들며 노력이죠. 독해력의 관리력을 길러 안정적인 1등을. 자, 그럼 이 학생은 이제 1학년 내내 2등급이었는데 2학년이나 3학년을 가면서 계속 1등급을 받았다. 이런 생기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있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말하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말하기 공부를 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자, 이런 것 뭐예요? 지속성 있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유주제로 발표를 하는 등 시간을 더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발음으로 더듬거리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매주 연습을 하면서 문장을 쉽게 만들어 나가고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앞에서 영어를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 변화. 자, 이거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별표 하나 붙일게요. 색깔 다른 별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이 부분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 자, 배우고 느꼈다는 걸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배우고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전과 이후에 행동이라든가 인식에 뭐가 있습니까? 예, 변화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를 얘기해 준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 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됐냐면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영어를 스스로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는 뭐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느낀 점을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지속적 노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원인을 찾은 다음 해결하는 이런 구체적 해결 방안 실천력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의 포기보다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자, 요 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학업에 대한 노력은 쭉 읽어보셨다시피 독서 제재를 통한 소재거리 또는 이 독서 제재를 연결하면서 이제 교과 과목으로 이어지고 이 교과 과목에 대한 노력이 좀 세부적으로 제시되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면 단락적으로 좋은 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항목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1번 항목은 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6번 항목에 있는 진로 희망과 그 다음에 8번 항목에 있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특기 상황, 세특이라 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 항목의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란 이걸 토대로 보고 그 다음에 9번 난에 있는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서 자기가 교과 과목 학업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문단 또는 4문단 정도로 기획하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소재를 먼저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의미를 만들어 문장을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항목은 재학기간 중에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라고 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1번 항목 교과 항목이었다면 2번 항목은 뭡니까? 교내 활동이죠.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도 되겠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는 거겠습니까? 내 진로에 부합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계획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나한테는 이게 왜 의미 있느냐. 그죠?
자, 똑같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변화가 느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다면 이런 겁니다. 3개 이내로 쓰시오. 그럼 이럴 때는 몇 개 써야 되는 것이 좋습니까? 1개로 써야 됩니까? 2개로 써야 됩니까? 3개로 써야 됩니까? 자, 1500자란 분량 안에서 3개를 쓰려면 1개당 500자씩 쓰려면 자세하게 보여주기는 의미를 가지고 노력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1개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루할 수 있죠. 분들은 지루함을 떠나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개 정도가 적절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 활동 포함됩니다. 교회 활동 쓰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데 학교장의 허락을 아까 말씀드린 학교 허락을 받아도 뭐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그죠? 학교 선생님한테 반드시 허가를 실러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안 되면 감점이 아니라 아예 채점이 제외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을 쓰라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비교과 활동을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대학 입학 후의 학문을 위한 기본 소양과 관련이 있는 비교과 활동이냐,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했더라도 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느냐,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대학 진학 이후에 관련 내가 어떤 학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했느냐, 계획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열정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연세대 경영학과 합격상회입니다. 경영 동아리 회원들과 동아리 활동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 뭐라 했습니까? 자율활동이라든가, 그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이라든가, 자동봉진, 그죠? 자동봉진. 자, 동아리 활동 얘기해보죠. 경영의 실제적 의미를 얻고자 모의 창업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대회의 주요 평가 기준이 사업 모델의 수익성이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갑니다. 소개하고 있죠. 3학년 1학기 때 영어 수업에서 동물원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자, 영어 수업 얘기 나오고요. 나름의 논리를 연설하여 청중들에게 박수를 받. 갑등금 이거는 왜 그럴 거냐? 생각해보세요. 이 학생 경영학과예요. 그러면 경영학과의 자질 중에 뭐가 있냐면 타인과의 교류 그리고 설득, 사업 모델의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질로서 평가받는 학과이죠. 이 학생이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감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뭐 배우고 느낀 점에 해당되겠죠. 느낀 점. 자, 저는 이것을 발판으로 국내 토론대회에 교내 토론대회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론대회가 사실은 어디에 커뮤니케이션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가했던 거를 썼다라고 보다는 이 토론대회를 전략적으로 뽑아낸 겁니다. 다른 여러 활동 중에서도 자기가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는 것은 이게 진로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 이런 말로 보고 계획성을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질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 교내 활동이며, 그죠? 이 학생이 뭐 뒷부분에 가면 더 뭐가 나오겠습니까? 배우고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히 쓰여지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일단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개 정도의 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2개를 쓰는데 1500자를 써야 되니까 4단락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1-1, 1-2, 2-1, 2-2 이 정도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이제 옆에 이 부분에 써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보여주려고 쓴 겁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로는 소재로는 앞서 말한 지원 모집대로 관련된 활동을 기술한 것이 이게 이제 가장 핵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두갈씩을 사용해야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 관심도를 끌어내고 좀 더 읽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소재에서는 학업의 기본 소양이나 자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죠? 성실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좀 자기 주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면 좋은데요.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토론 실력, 소논문 작성, 연구 실험에서의 과학자다운 자세, 이게 뭐예요? 자질이죠, 자질.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라든가 그 기타 인문계열에서도 글로벌과 관련된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자질로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 토론 대회라든가 영어 경시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뭐 토론 실력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적인 거, 그다음에 소논문 작성은 열정이죠.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2번 문제에서 알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1번이 교과적 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내용이라면 2번은 비교과적,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 이외의 요소들을 좀 평가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과적 내용만 쭉 연결하면 안 돼. 그 비교과가 유기적으로 교과 내용이라든가 탐구 내용의 지적 호기심 이런 거 지원하는 모집단위하고 관련성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 토론 대회, 모의, 유엔, 뭐 전공 관련 독서 활동, 저 뒤에 이제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 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OWC라든가 뭐 도서관, 전자도서관이라든가 뭐 전문 서적을 충분히 방문하지 않고도 확인 가능한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교내에서는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또 부탁드릴 수도 있겠죠. 자, 종합전형의 가장 큰 맥이 이 학생의 어떤 정량적 성적, 그러니까 8-1에 나오는 내신 성적의 우수함, 이것만 보고 평가해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적이 조금 좀 중간 또는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열정과 발전 가능성, 그다음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대학에서 좀 더 훈련시키고 더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다.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게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다 단 교회 활동은 허락받은 것만 써라 이렇게 되는데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교회 활동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든지, 그죠? 이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상당히 신중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실제 이제 학생의 내용, 어이구, 예, 깜짝 놀라셨죠? 자,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씩 이래요, 이게. 예. 자, 죄송합니다. 자, 교내 활동 느낀 점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며, 이게 안 그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다 올릴게요. 왜 이러니? 민감해요, 얘가. 자, 민감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흐흐. 끊고 가야 되나?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학교를 다니며 가장 재밌게 했던 것은 과학 탐구 활동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 이거 탐구 활동을 뭐 기회 될 때 무조건 했대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뭐 열정도 될 수 있겠죠. 저는 먼저 저는 잘 지워지는 지우개의 포장에는 푸탈레이트계의 소재라는 물질이 첨가되어 있다는 경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생활 속에도 발견했는데 이를 토대로 교내
과학탐구대회에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와 잘 안 지워지는 지우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탐구하였고 그 결과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상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죠. 4번 항목이 이제 수상 경력인데 교내 수상 경력이 이런 것을 이제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교내 과학영재부 동아리에서 조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탐구를 하였는데 저희 조에선 평소에 먹으며 궁금했던 오징어 몸 구조를 알아보기를 위한 해부 실험을 실험 활동을 했죠. 진행하여 실험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흥미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내 프로젝트 논문대회에서 참여하여 일상생 프로젝트 논문대회 소재를 봅시다. 뭐 실험 활동 또는 뭐 탐구 대회 그죠? 일상생활에서 쉽게 농산물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 연결되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교과 과목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이런 다양한 교내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교과목에 대한 지적 호기심 상당히 높은 학생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열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냅니다. 또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죠? 자, 이거까지 무조건 가야 되느냐? 안 가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되면 좋고요. 이것까지 받으면 더 좋죠. 당연히. 지역 공동체 영재학급 산출물 제작에서 선풍기를 보고 떠올린 사이클로드 곡선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기 효율적인 날개 모양을 구상 제작하여 직접 전력량을 측정하기도 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실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꼈고, 그죠? 어떻습니까? 느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우개 오징어를 볼 때마다 탐구 내용을 떠올리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 이 학생은 뽑고 싶어요. 제가 만약 입학사정관이면, 예, 관심 진짜 많은 거잖아요. 보세요. 오징어도 보고요. 선풍기를 통해서 풍력 발전, 그죠? 그 다음에 잘 지워지지 않는 지우개. 상당히 호기심과 열정, 노력 이런 것들 모두 제가 볼 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능력도 있다. 왜? 우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우수한 자, 이거 보시면 우수한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수상을 받기도 하고요. 또래 학생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저는 뽑고 싶어요. 대학이 없어요, 근데. 더 많이 벌어서 대학 지으면 뽑을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마치 입학사정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부분이 누구를 뽑을 건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호기심이나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학생들 눈에 보입니다. 뽑고 싶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요 부분은요.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경인교육대학교 교대죠. 초등교육과입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교육학과 단일학과잖아요.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을까? 역시나 미안합니다. 자, 일단 좀 밑으로 내렸다가 갑시다. 밑으로 내렸다. 그렇죠? 없애라고요? 안 해요. 그래도 얼굴은 나와야죠.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얼굴도 열심히 유튜브 하면서 강연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방해를 하네요. 한글과 컴퓨터. 자, 저는 제가 부단장으로 활동해 RCY, 이거 많죠. 전국에 지금 RCY 활동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활동해서 교내 소방훈련 시 대피 장소에 안내를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을 했네요. 그런데 그때 붙였어야 되죠. 계단을 내려가던 몇몇 학생들이 야, 장애는 비켜라. 쟤네들은 몸도 불편하면서 왜 소방훈련을 해? 라는 심한 말을 하며 장애인 학생들을 밀치고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거 거의 이거는 고발이 되죠. 이거 학교폭력인데. 자, 은둔 들어옵니다. 혹시 포항 지역 학생들, 제가 포항에서 강의를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지진이 있었죠.
자, 이 지진이 포항지에 상당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학교 생활 중에 이 지진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한 뭐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지진 트라우마를 또는 지진을 위한 뭐 대피 훈련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소재로 활용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과학하는 학생들 지진파에 대한 고민 이걸 저는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진 예측이 좀 이제 요즘 안 되잖아 잘. 요즘이 아니라 이게 그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과학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서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또 학문적인 성과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일설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자연물들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지진 이전에도 일시적으로 그 동물들이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소를 이동하거나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감지하나 보죠. 걔들은 감각적으로 우리보다 좀 뛰어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소재들도 괜찮지 않나. 어쨌든 이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도중에 이런 걸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본 저는 포함한 동아리원들이 장애인들 학생을 한 명씩 계단을 내려가는 것부터 대피 장소까지 이동을 도왔습니다. 소방훈련이 끝난 후 소방훈련 시 불편했던 점에 옮길게요. 물어봤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장애인들 친구들이 이동을 돕더라도 다른 친구들 부딪혀 이동이 불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장애인 친구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 소방훈련 시에 동아리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계단에서 차례로 줄을 서서 계단을 반으로 나누어 상당히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계단을 반으로 나누어 장애인 학생들이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꾸어 개선했습니다. 많이 본 거죠. 이게 뭐 요즘 그 학교에 되게 그 급식 받는데 이거 뭐 줄서기 한다거나 학년별 구분을 한다거나 이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 명씩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저와 동아리 친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안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처지를 내 처지라고 생각하여 역지사지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가볼까요? 여기 딱 맞는 거죠. 자,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보기만 해도 이제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예요. 초등교육과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장애인을 돕던 것 같은 이런 심성이나 또는 이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로 하는 학과이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을 바꾸어서 아동이라고만 바꾸어도요. 이 내용을 왜 썼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 의미를 두고 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의미 있었니? 라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회학과 뭐 또는 뭐 물리학과 이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아동을 대해야 되는 이 학과에서는 이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 역지사지라는 것은요.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지도하거나 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이런 그 나보다 좀 불편한 대상들에 대한 이런 책임감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포인트가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원 모집 단위의 성격과 나의 어떤 그 활동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아 떨어져야 의미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설명을 하려고 가져온 부분이고요. 자, 광고 홍보학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광고 홍보학과. 자, 광고 홍보학과. 청소년 라디오 제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단 라디오부터 나오잖아요. 광고 홍보니까. 매체. 그죠?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 타조의 영화는 영화다를 만들어 지역 방송에 송출하였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군요. 이 학생. 저는 대본의 공동 작성과 녹음을 맡은 자기 역할이죠. 역할. 모든 걸 혼자서 못하잖아요. 그죠? 활동에서는요.
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약한 역할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 역할들의 모임이 뭡니까?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또 다른 교육이죠.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대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세요. 이 과정 보세요. 협동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광고 홍보라는 이 매체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무엇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준비해 소품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술적 장비도 도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어디에다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보낼 것인지 이런 모든 회의가 필요하고 협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녹음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내용, 자기 얘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어색한 저의 목소리가 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들었을 때 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저와 친구들이 놀고 만든 창작물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이 광고 홍보학과나 문학, 저도 시를 쓰고 있지만 창작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사실 조금 하기가 힘든 일들이에요. 뭔가를 만들고 새로운 걸 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재미와 열정이 있어야 되죠. HD, 3D 등 화려한 시각적 효과로 경쟁하는 오늘날 매체 시장에서 소리만으로도 재미있는 프로를 만들 수 있던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학생은 큰 걸 배웠군요. 그렇죠. 지금 사회 생각해 보세요. 이 라디오라는 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한물간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라디오의 애청자들의 그 방송 그 충성도라 그럴까요? 엄청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에 엄청난 반응을 구독자 10명 씁쓸하네요. 혼자 왜 이러고 있는지 가끔씩 쓸쓸해요. 여러분의 많은 클릭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라디오의 매력을 체험하고 이 학생 진짜 그죠? 제대로 배웠군요. 이를 통해 오늘날에도 라디오는 매체가 굳건히 그 위상을 지키고 있는을 깨달았습니다. 자, 깨닫고 자 그다음 체험하게 되었고 배웠고 자 자랑스럽고 자 이거 다 무슨 서술어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학생은 한 가지 본인이 이제 했던 경험을 교내 활동을 토대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자질 능력을 일단 협동심이라는 어떤 자질, 그러니까 어떤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체험이 이 광고 홍보과에 대한 상당히 또 도움이 되겠지요. 그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을 또 배우게 되고요. 자, 여러 학생들 걸 봤는데 어떻습니까? 2번 항목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자동봉진 그리고 독서 활동, 기타 등등 수상 실적 다 연계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핵은 뭐냐면 이것조차도 의미 있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토대로 본다면 어떤 겁니까? 지원 모집 단위의 성격과 맞는 경험이거나 맞는 활동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활동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졌느냐. 자, 이 학생은 어떤 변화를 가집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매체라는 점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소리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된 거잖아요. 창작물을 만들고 난 것에 대한 어떤 느낌, 협동심이란 걸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변화예요.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집 단위와 관련된 활동해야 된다. 그 활동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제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저는 자기소개에서 1번, 2번을 소개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자세한 3부 순서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부 순서에서 3번 항목 그리고 4번 항목. 4번 항목은 서울대 편과 그 외 편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3부 편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창작물이 아무 의미 없이 소실되거나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시청 그리고 공감,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하니까 조금 느는 것 같은데요. 자, 얼굴은 원래 이래요. 더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다면 좋은 방송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